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남겨진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시어머니의 죽음.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이 물러간 빈 집에는 이제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물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부엌 도구, 빛바랜 사진들. 그저 물건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하나하나 꺼내는 순간마다 시어머니의 숨결과 세월의 자취가 되살아납니다. 가키야 미우의 소설 시어머니 유품 정리는 바로 이 정리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유품이란 단순히 버려야 할 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관계와 감정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열쇠일까요?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어머니 유품 정리 속 이야기를 따라가며 죽음 이후의 삶, 세대와 관계의 의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정리의 순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죽음 이후 남겨진 것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빈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옷장에는 오래도록 손질된 코트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서랍 속에는 아직도 쓰이지 않은 편지지와 손수건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거실의 장식장에는 먼지가 쌓인 그릇들이 빛을 잃은 채 자리하고 있었고 부엌에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들이 시어머니의 부지런했던 손길을 증언하듯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났는데 물건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나는 아직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감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단순한 사물이지만 손을 대려 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정말 버려도 될까? 이 물건까지 없애버리면 시어머니를 2번 떠나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남겨진 가족들은 그 앞에서 쉽게 손을 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간직하자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작정 버리자니 가슴이 시립니다. 유품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를 버리면 미안함이 남고 하나를 지키면 또 다른 짐이 쌓입니다. 그 모순 속에서 가족들은 오래도록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품 정리는 남겨진 이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처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자기 마음을 정리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유품 정리의 본질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손끝에는 슬픔과 회한, 그리고 조금은 뒤늦은 애정이 얽혀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물건을 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그 기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품 정리는 정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풀리지 않은 관계와 감정,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내면을 마주하는 긴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들려주는 세월의 언어. 물건은 말이 없지만 그 자체로 세월을 증언합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는 손길 속에서 며느리는 자주 멈추게 됩니다. 빛바랜 앞치마, 손때가 가득 된 국자,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만 쓰였을 법한 나무 도마. 이 모든 것은 사용자의 삶과 습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세월이 새겨놓은 시간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지고 기워진 소매가 있는 옷을 보면 시어머니가 절약하며 살아온 성품이 떠오릅니다. 잘 쓰지 않고 아껴둔 새 그릇을 보면 언젠가 손님이 오면 내놓아야지 하던 마음씨가 전해집니다. 버려진 듯 방치된 오래된 상자 하나에도 누군가의 사소한 꿈이나 아쉬움이 숨어 있지요. 결국 물건은 단순히 기능을 가진 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낡고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삶의 일부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옛 세대는 물건 하나에도 정성과 애착을 담았지만 지금 세대는 그것을 부담과 불편으로 느낍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유품 정리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과 화해의 자리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도 따라옵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정리해야 할 물건을 남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소중히 여기는 책 한 권, 사진 몇 장, 자잘한 기념품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누군가의 손에 들려 버릴까, 남길까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물건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것을 정리하는 순간은
곧 삶의 무게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풀리지 않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늘 복잡합니다. 가까운 듯하지만 결코 완전히 가까워질 수 없고, 가족이지만 피로 이어지지 않은 사이. 서로의 삶에 깊숙이 얽혀 있으면서도 끝내 풀리지 않는 긴장과 미묘한 감정이 흐릅니다. 주인공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시어머니와는 늘 사소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대하는 방식, 자식들을 키우는 태도, 돈을 아끼는 습관까지.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생긴 앙금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드러났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맞닥뜨린 유품은 며느리의 시선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토록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들이 사실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 길러진 지혜였음을, 고집스러워 보였던 습관들이 사실은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건 하나에도 담겨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감정이 단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불편한 기억, 해결되지 못한 갈등, 그리고 늦어버린 화해의 아쉬움이 함께 밀려듭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는 때로는 정리되지 않는 마음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그 과정 속에서 며느리가 깨닫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는 끝까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부딪히고 오해했던 사이라 해도 남겨진 물건과 기억은 여전히 그 관계가 진짜였음을 증명해 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작은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불편하면서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연결.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때로는 늦게나마 이해와 화해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 유품 정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을 버릴지 남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지요. 옷장 속에 가득한 코트와 블라우스,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식기 세트, 오래된 편지 묶음. 눈으로 보기엔 그저 낡고 불필요한 물건일 뿐이지만 막상 버리려 하면 손이 떨립니다. 이 물건을 없애면 시어머니의 흔적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반대로 모든 것을 남기자니 집은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가득 차고 정리라는 본래의 목적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란 버림과 보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과감히 놓아야 하고 어떤 것은 끝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물건이 내게 주는 의미입니다. 낡은 앞치마가 가족의 따뜻한 식탁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것은 작은 천 조각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상징이 됩니다. 반대로 비싼 가구나 화려한 장식품이라 해도 마음에 아무 울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길 필요가 없지요. 이 과정은 단지 물건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물건을 통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유품 정리는 시어머니의 것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한 셈이지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 삶의 흔적을 정리할 때 어떤 물건은 버려지고 어떤 물건은 남겨질까요? 내가 지키고 싶은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그 순간은 결국 삶의 의미를 되묻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대의 교차, 다른 의미의 무게. 유품 정리의 현장에서는 늘 세대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어머니 세대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 자식 세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짐이 되곤 하지요. 예를 들어 낡은 전기밥솥이나 오래된 찻잔 세트는 시어머니의 일상과 자존심을 지탱해준 도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게 그것은 이미 고장이 잦은 불편한 기계 혹은 버려야 할 그릇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자식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디지털 기기나 효율적 소비의 가치는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전혀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물건을 두고도 세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쪽은 추억과 정성의 상징으로 다른 한쪽은 낡고 불필요한 물건으로 바라보지요. 결국 유품 정리는 단순히 집 안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이 교차하고 충돌하며 때로는 화해하는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남겨진 물건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가를 엿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건은 시대의 거울이자 세대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낡은 재봉틀 하나에도 여성들의 노동과 헌신이 담겨 있고 빛바랜 교과서 한 권에도 자식 교육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세대 차이는 단순히 다르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배운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며느리는 깨닫습니다. 그 세대가 지켜낸 가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따라서 유품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세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다리를 놓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며 배우는 삶의 태도.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물건 하나를 손에 쥘 때마다 며느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언젠가 나의 아이들이 혹은 후손들이 내 물건을 마주하게 된다면 무엇을 느낄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유품 정리는 죽음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시어머니의 물건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정리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못 남기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다 전하지 못한 채 떠나지요. 그래서 남겨진 물건들은 미완의 메시지가 되어 뒤늦게나마 사랑과 아쉬움을 전합니다. 며느리는 그 물건들을 마주하며 깨닫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완벽한 마침표가 없다는 것을. 갈등과 오해가 있었다 해도 결국 남는 것은 함께한 시간과 그 속에서 배우게 된 삶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유품 정리는 단순히 죽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시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며느리가 배운 것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삶은 유한하고 물건은 결국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나눈 진심과 사랑의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마주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에필로그. 유품 정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정리하는 일이면서도 살아있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버려진 물건 속에서 발견한 진심, 지키고 싶은 흔적 속에서 깨닫는 사랑, 그리고 끝내 해소되지 못한 갈등마저도 우리 삶의 일부임을 알게 되지요. 가키야 미우의 시어머니 유품 정리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순간에 대한 성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이며 유품 정리는 남겨진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혹시 집 안 어딘가에 손대지 못한 상자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 그 상자를 열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관계와 마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흔적은 결국 사랑의 무게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유품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쿨라이프 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